각종 결석증의 원인과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석은 몸 안에, 우리 몸 안에 돌처럼 딱딱하니 굳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신장에서 굳어지면 신장결석, 담에서 굳어지면 담석과 같이 그 부위에 따라 그 이름을 부릅니다. 어떤 분은 이 치석, 이빨의 치석을 제거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치과를 다닙니다. 그리고 그분과 치과 의사들은 주기적으로 치석을 제거해야 된다고 권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평생 치석을 제거하지 않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은 주기적으로 치석을 제거하는 것이 맞고,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평생 치석을 제거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결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석증을 앓는 사람은 주기적으로 그것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지요. 그러니까 재발하여 반복되는 거죠. 그렇지 않는 사람은 평생 또 결석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갈 정도로 그런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두 종류의 사람은 도대체 무엇이 다를까요? 결석이나 치석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체질이 결석이 낄 수밖에 없는 좋아하는 환경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반대인 경우이지요. 다시 말하면 돌이 되는 물질이 몸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굳어지는 사람과 굳어지지 않고 잘 배출을 하는 사람이 차이인 거죠. 그런 두 가지 차이인 거죠. 그러므로 몸의 조화와 부조화의 차이인 것이죠. 본래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하게 되죠. 우리 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조화가 되어 있을 때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균형이 깨지면 건강하지 않지요. 결석뿐 아니라 모든 질병은 사실 부조화에서 오는 것입니다. 몸의 어딘가가 조화가 되지 않고 부조화가 되면 질병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석뿐 아니라 모든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 조화와 균형을 회복하면 될 일이죠.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첫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 데서 이렇게 질병이 오거든요. 생활 습관은 몸의 움직임, 어떤 이런 활동, 이런 것과 관계가 되고요. 식습관은 우리 체질과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이 정신과 영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조화와 균형을 회복하면 몸 안의 모든 기능이 회복됨과 동시에 소화와 흡수 기능을 비롯한 배출 기능과 순환 기능과 소통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죠. 따라서 결석뿐 아니라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결석이나 어떤 질병이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이것은 재발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이 재발은 원인을 해결하지 못해서 반복되는 것이죠. 흔히 의료기관에서 무슨 원인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따라서 치료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재발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 질병은 아직 원인을 찾지 못한 것이 되겠지요.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원인을 찾아야 하며 그 답은 다름 아닌 영과 혼과 몸의 조화와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불균형하고 불조화할 때는 질병이 오는 거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바꾸게 될 것이고 따라서 몸 안에 쌓이는 전해질, 금속성 미네랄, 독소 등을 배출하는 기능이 회복되죠. 회복되면 몸에 쌓이는 결석도 당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결석을 비롯한 모든 질병은 배출과 흡수 기능과 성분의 균형이 무너질 때 생깁니다. 따라서 조화와 불균형, 그러니까 조화와 균형을 회복하면 회복이 다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몸의 순환과 기능들의 회복을 위해 전신을 자극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은 자극을 많이 해줄수록 건강에는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장기들의 활성화와 기능들을 깨우기 위해 뛰는 운동, 깡충깡충 뛰는 운동 있죠? 뛰는 운동, 뭐 힘들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적당히 뛰는 운동. 그래서 숨도 좀 약간 가빠질 수 있도록 뛰는 운동이 참 많은 것을 활성화시키는 운동이 됩니다. 동시에 다양한 각도의 스트레칭, 우리가 평소에 생활 속에서 움직이지 않았던 어떤 행동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평소에 생활하는데 이렇게만 살았다. 그러면 이렇게도 좀 움직여 보라는 거죠. 평소에 생활할 때 이렇게만 살았다. 그러면 이렇게도 좀 움직여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움직임을 갖지 않았던 것들을 찾아서 움직여 주는 것이 좋다는 거죠. 운동과 함께 땀을 흘리면 이 몸의 모든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노폐물이 또 배출되죠. 이 땀과 함께 배출되게 됩니다. 땀을 흘린 후에는 약간의 천일염과 함께 생수를 마시면 몸의 염분과 수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천일염을 제가 여기서 말씀을 굳이 드린 이유는 이 정제소금이 아닌 천일염이 몸에 좋습니다. 이때 콜라나 사이다 등 청량 음료는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 몸의 기능들은 충분히 결석과 노폐물을 분해하고 배출합니다. 결석을 앓는 분은 몸에 그 기능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죠. 특별히 신장결석이 있으신 분은 다음의 경혈들을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다루어 주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대장류는 어디냐? 바로 이 부분이 대장입니다. 그래서 점을 찍어 놓은 이 부분을 다뤄주는데 누르고 비비고 그러니까 여기라면 눌러주고 비벼주고 이런 것을 반복을 하다 보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유혈도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시면 좋습니다. 신유혈은 바로 여기를 신유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실혈을 신장이 위치한 방향으로 깊숙이 눌렀다 놓기를 반복하십시오. 신장은 지실혈은 여기인데요. 신장은 약간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위쪽 상압을 하시게 되면은 그 신장이 그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에 통증이 이제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장에 통증이 그치면 그 후에 태계혈을 자극하면 좋습니다. 이 태계혈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발 안쪽 뒤꿈치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약이나 병원을 이용하지 않고도 차츰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편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